체육관 닫았는데 너 체육관 가는 거 맞아? 예. 이 시간에 체육관 왜 가는데? 마이클이 뭐라 그런 줄 알아? 거기가 따뜻해요. 아, 씨발가 이런 거 보면은 쉽지 않아. 블라인드 사이드는 이제 산드라 블록 아주머니께서 무려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받으신 영화고요. 미식 축구에 대한 영화입니다. 어쨌든 뭐 그 안에는 뭐 다른 내용이 좀 들어있지만 이 영화를 시작하면은 어떤 포지션에 대해서 알려줘요. 이제 오펜시브 라인맨인 걸로 기억합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풋볼을 시작하면 이렇게 수비하는 사람들 이렇게 쭉 서 있고 공격하는 사람들 쭉 서 있고 공 가진 애가 이제 다리 사이로 뒤로 딱 패스를 주면은 그 누구냐 쿼터백이 공을 잡고 뭐 패스를 하든 뛰든 뭐 그런 걸 하잖아요. 이제 그때 오펜시브 라인맨은 우리 쿼터백이 패스든 뭐 돌파든 할 때 방해를 받지 않게 막아주는 사람. 그러니까 보호자죠. 우리 쿼터백의 보호자죠. 그래서 이 영화를 처음 시작하면은 상당히 징그러운 장면으로 포문을 여는데 실제로 이제 미식축구에서 났던 사고고요. 쿼터백이 수비수한테 태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오펜시브 라인맨이 보호를 잘 못해줘서 수비수가 우리 쿼터백을 덮쳤고 보통 이런 디펜스 라인맨이든 뭐 오펜스 라인맨이든 라인맨들은 덩치가 어마무시하죠. 거의 뭐 브록 레스너도 여기서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냥 브록 레스너보다 체중이 한 20kg씩 더 나가는 사람들이 보통 라인맨을 하니까 아무튼 그 친구가 와서 이제 쿼터백을 이제 덮치는데 아주 큰 부상이 생깁니다. 엄청 큰 부상이 이제 다리가 좀 많이 잘못됩니다. 쿼터백의 다리가 좀 아주 많이 잘못돼요. 예. 좀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 버립니다. 무릎이. 이걸 이제 보여주는 이유가 그 정도로 이제 오펜시브 라인맨이라는 포지션이 좀 중요하다. 그리고 이 포지션의 선수들은 보호자인 거예요. 우리 편을 보호해주는 사람. 그리고 이 오펜시브 라인맨이 되기 위해서 큰 키, 두꺼운 하체, 엉덩이, 굵은 허리, 긴 팔, 큰 손, 뭐 기본적으로 무조건 많이 나가는 체중 등등등 이런 조건들이 필요해요. 탱커죠, 사실상. 약간 롤로 치면은 그라가스하고 가렌을 섞어 놓은 듯한 느낌. 그라가스만으로는 좀 안 돼. 그라가스는 좀 느려. 그라가스하고 가렌을 섞어 놔야 돼. 그러면은 미식축구 라인맨 같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를 보여줘요. 이제 중3이야. 이제 고1로 올라가는. 약간 크샨테 느낌? 이제 고1로 올라가는 친구야. 근데 키가 벌써 한 190이 넘어가는 것 같고 체중은 한 120, 130kg? 120kg? 한 벌써 190에 120kg야. 이제 고1 올라가는 친구가. 근데 이 친구는 누가 봐도 미식축구에 재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미국에서 좀 많은 문제가 되는 거지만 이런 친구들이 좀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좀 범죄의 길로 빠지는 경우도 많고 이건 NBA 미식축구 뭐 할 거 없이 보통은 이제 재능 있는 흑인 운동 선수들이 어릴 때 많이 겪게 되는 환경이죠. 근데 이 영화를 시작하면 어느 되게 고급진 기독교 학교에서 청소부 아저씨가 이 주인공인 애를 설명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이 청소부 아저씨는 본인의 아들을 이 학교로 전학을 시키면서 본인 집에 얹혀 살고 있는 마이클 오어라는 미식축구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을 걸로 보이는 친구도 이 학교에 좀 낑겨주면 안 되겠냐라고 체육 코치한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90에 131에 마이클 오어. 참고로 이건 실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요. 모든 게 다 진짜는 아니지만 실화예요. 이 선수가 실제로 있어요.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인가 뛰었던 NFL 선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고등학교의 미식축구 코치한테 이 친구 진짜 재능 있다, 그리고 착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청소부가 아니고 카센터 직원이었구나. 본인도 아들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요 아래 동네에서 차 정비하는데 학비도 잘 낼 테니까 받아달라. 근데 시큰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운동선수가 되려고 해도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공부를 못하면 운동 경기를 뛸 수 없어요. 못 뛰어요. 뭐 그 아예 룰이 있어. 뭐 학점이 몇 이하면은 시합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생각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카센터 아저씨가 본인 아들하고 한 명만 더 받아주라고 설명을 하는데 미식축구에 막 재능이 있을 것 같대. 근데 코치 아저씨가 시큰둥해. 에이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종종 있나 봐. 근데 저 밖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하는데 한 190에 130kg 나가는 애가 농구 코트에서 이제 지 친구랑 그러니까 카센터 아저씨 아들이랑 같이 농구하고 놀고 있는데 190에 130cm짜리가 슛도 쏘고 드리블도 하고 덩크도 해. 운동신경이 기가 막히다는 거죠. 일단 미식축구는 특히 학생이면 운동신경이 90%입니다. 나중에 NFL로 가면은 달라져요. 근데 적어도 고등학교 입학까지는 운동신경이 다야 그냥. NFL은 좀 다르다고 하죠. NFL에 처음 이제 입성을 하면 신인 선수들이 멘붕이 온다는 게 여러분 전화번호부 책이 뭔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존나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전화번호부 책이라고. 전화번호부 책 같은 걸 줍니다. 이게 우리 전술북이야 이러면서. 그거 다 외워야 돼요. 백과사전 같은 걸 하나 줘. 요게 우리 전술 책이야. 외워.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외워야지 뭐 어떻게. 내년엔 좀 바뀌어. 내년 것도 내년에 또 외워야 돼. 그래서 거기서 미시시피 24 35 AP 이러면 이제 그거 289쪽에 나와 있던 전술이구나. 이러고 이제 그걸 수행을 해야 돼. 모르면 NFL에서 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똥멍청이는 운동을 잘할 수가 없어요. 안 돼. 그래서 뭐 프로 레벨로 가면 이제 모르겠지만 대학교부터는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오는 친구가 190에 130kg면 이거는 무조건 키워야죠. 그래서 이 학교 입학식이 아직 있기 전에 이제 좋은 학교니까 너무 우등 학교니까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좀 다소 허들이 높은 편이에요. 아무나 받지 않아. 그리고 대부분 부자들이 이 학교로 옵니다. 그 말인즉슨 사실상 거의 백인 학교예요. 흑인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없진 않은데 거의 없어. 거의 다 백인이고 거의 다 크리스천이고 거의 다 부자고. 그리고 공부도 다들 잘하고 아이비리그로 뭐 한 30%씩 가 학생들이. 그래서 여기 스포츠 코치 아저씨가 이제 선생님들 불러 모으고 교장 교감 있는 데에서 여기 우리 학교 풋볼 팀을 빛내줄 친구다. 이 친구 받아야 된다. 이러는데 성적을 딱 봐야 되는데 지금 성적이고 나발이고 정확한 나이도 몰라. 이 친구 출생신고가 좀 애매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만 15세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출생신고 서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서류가 없음. 생일만 써 있음. 그리고 IQ가 80이야. 이제 IQ 80이면은 이제 경계선 지능 장애 판정을 보통 받죠. 그리고 평생 동안 여러 곳을 전전했어요. 아빠는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는 이제 약에 이제 중독돼 있어. 그래서 이제 아이를 키울 자격이 안 되니까 막 보호 시설에도 있었다가 입양도 됐다가 거기서 좀 두드려 맞고 도망쳤다가 또 시설에 있다가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막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는 아까 그 카센터 아저씨가 너무 착해서 아들 친구가 그런 딱한 사정인 걸 알고 본인 집에서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고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이 학교에도 좀 넣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되게 착한 아저씨죠. 이게 이제 미국의 호미 문화를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좋은 호미 문화도 있는 게 만약에 호미 문화가 다 없어져 버리면 이런 후원을 해줄 분들도 좀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흑인 친구들 중에서는 아직도 좀 부모님한테 적절한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 친구를 뭐 사촌, 팔촌 혹은 남이 우리 집에 데려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농구화 사주고 축구화 사주고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그러면 이 친구가 나중에 프로 선수가 돼서 큰 돈을 벌면 이제 자기한테 도움을 줬던 사람들한테 이제 매달 생활비를 주고 이게 이제 호미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도 자꾸 이제 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저씨는 그 애한테 이제 꽂혔죠. 우리 라인맨에 저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꽂혀가지고 막 이런저런
설득을 하는데 안 통해. 어차피 성적이 안 나와서 경기 나가지도 못할 거다. 근데 왜 이걸 받으려고 하냐. 다 회의적이야 선생들이. 그러니까 이때 코치 선생님께서 필살기를 씁니다. 우리 학교의 교훈이 뭡니까? 비 크리스찬. 크리스찬답게. 우리 지금 크리스찬답나요? 성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저 학생을 받지 말자고요? IQ가 80이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힘들 거니까 받지 말자고요? 이게 크리스찬인가요? 이래서 주인공은 학교 입학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PC의 좋은 면이기도 해. 우리가 PC를 좀 안 좋게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게 PC의 좋은 면이기도 해요. 이렇게 먹혀.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처음으로 등교를 하는데 애들이 오지게 쳐다보죠. 너네 같으면 안 쳐다보겠어? 고등학교인데 키가 190이야. 몸무게가 130kg야. 그리고 우리 학교에 거의 없는 흑인이야. 오지게 쳐다보죠. 수업에 들어오는데 학생들, 특히 남학생들이 경계가 심해요. 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또 하필이면 오자마자 쪽지 시험을 보내. 당연하죠. 이제 개학 날이니까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좀 성취도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야지. 여긴 좋은 학교라서 학생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선생님 한 명당 할당된 학생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약간 개별적으로 이 친구는 이렇게 알려줘야겠다, 이 친구는 이렇게 알려줘야겠다, 이런 약간 계획이 가능해요. 그 정도로 좋은 학교야. 그러니까 학생들의 수준을 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쪽지 시험을 보는데 이제 앞에 있는 학생이 마이클 오어한테 이제 시험지를 딱 넘겨주는데 꼬라지를 한번 훑어보는데 신발은 거의 빵꾸가 나 있고 옷은 이게 언제 빨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빈티가 질질 흘러. 그런 친구들이 시험지 풀고 있는데 마이클 오어는 한 문제도 풀지 않고 시험지를 냅니다. 선생님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죠. 아까 IQ 80인 거를 자료로 봤으니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한 문제도 풀지 못한 거는 조금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빈 시험지를 가지고 밖에 못 나가고 우물쭈물하고 있어. 여기서 이제 이 친구 성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덩치 크고 공부 못하고 이러니까 뭐 시험이야 씨. 첫날부터 시험질이야 짜증나게. 그래서 뭐 대충 찍고 나가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 이 친구는 자기가 답안지를 하나도 작성하지 않은 게 눈치가 보여서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이러고 있다가 다른 학생 다 나가서 선생님이 오니까 저 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가는 친구야. 인프피 그 자체. 인프피 100%. 애가 존나 착해. 그냥 착한 수준이 아니야.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해. 그리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애가 책가방도 없어. 비닐봉다리. 편의점에서 받은 세븐일레븐 비닐봉다리에다 책 갖고 다녀.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소파에서 이제 잔단 말이야. 마이클 오어는 이제 친구 집 소파가 자기 침대야. 발은 삐져나와 있겠죠 당연히. 소파에서 자는데 친구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해. 언제까지 쟤를 우리 집에서 재울 거야?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해. 우리 크리스찬이잖아. 크리스찬이고 나발이고 저 새끼 시리얼을 하루에 한 통씩 처먹어. 그리고 쟤 때문에 우리 오붓한 시간도 못 갔잖아. 맨날 집구석에 박혀있다고. 하지만 인프피인 걸 모르겠고. 그러니까 눈치가 뒤지게 보이는 거죠 이 친구가. 눈치가 너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와요. 어쩔 수가 없잖아. 근데 이때 이제 드디어 여자 주인공 이제 어머니 샌드라 블록 이미 이때 이제 50대신데 미모가 대단하세요. 그라비티라는 영화를 보시면 예전에 마녀사냥에서 그라비티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허지웅 씨가 영화를 되게 좋아하시잖아. 한때 평론도 잠깐 하셨고 그라비티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정말 우주를 체험하는 느낌이 든다. 너무너무 추천한다. 가서 보자. 그리고 거기에 산드라 블록 누님이 나오는데 속옷만 입고 우주복을 갈아입는 장면이 나오는데 와 이러니까 성시경이 이유! 산드라 블록 50대 아니셔? 맞아. 아니 50대이신 분이 우주복 갈아입는 씬을 왜 그렇게 얘기해? 야 네가 봐. 달라. 실제로 이제 샌드라 블록 님께서 그라비티라는 영화를 찍으실 때 이미 50대셨는데 몸매 관리가 완벽하셨죠. 몸매는 그냥 20살이에요. 진짜로 과장 안 하고 완벽하게 몸매 관리하셔가지고 그리고 몸매가 원래도 좋으셨고 그래서 미스 에이전트라는 영화로 이제 스타가 되셨는데 그게 FBI인가 CIA인가 그런데 어디로 잠입을 해야 되는데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 미스 유니버스, 미스 USA에 나가는 사람인 척하는 그런 이제 코미디 영화에 나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FBI인데 미스 USA가 되는 역할인 거면 얼마나 이게 외모가 뛰어나시겠어. 오케이? 아무튼 그분이야. 이분 이때 이제 한 50대 중반쯤 되셨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로 나오시고 존내 부잣집, 어마무시한 부잣집. 나중에 나오는 내용인데 미리 얘기 드리자면 타코 프랜차이즈 CEO의 아내입니다. 졸라 부자예요. 그러니까 약간 맥도날드 사장 와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맥도날드 회장 와이프. 그래서 여기 딸내미 배구하는 거 와서 막 응원하고 가족들끼리 다 같이. 첫째는 여고생 지금 배구 뛰고 있고, 둘째는 나이 차가 좀 나. 둘째는 이제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됐어. 그리고 우리 집안은 운동 집안이야. 우리 부자고 공부 잘해야 돼. 근데 무조건 스포츠도 하나는 해야 돼. 그래서 딸내미가 엄청 이쁘고 공부도 잘하는 우등생인데 스포츠 무조건 하나는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배구 선수로 뛰고 있어요. 미국에는 이런 집이 많죠. 문무를 겸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의외로 미국의 뭐 아이비리그 같은 거 포함해서 명문 대학교에 우수한 스포츠팀이 되게 많죠. 미식축구 등등등 해서. 특히나 우리 그 소셜 네트워크 거기서도 봤다시피 초명문대들이 거의 무조건 이거 뭐냐, 노젓는 거 뭐지 그거? 뭐였냐, 아무튼 그거 무조건 그런 팀이 있고, 조정 무조건 있고, 조정 부자들이 많이 합니다. 배가 있어야 되니까. 로잉은 임마 네가 하는 거고. 하버드는 스포츠 약한데 거기 그래서 놀림받잖아. 실제로 그래서 아이비리그에서 하버드가 좀 놀림받죠. 공부벌레들이라고. 다른 아이비리그 학교들은 스포츠를 잘하거든요. 범생이라고 놀림받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딸내미 배구 경기 이제 응원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 190에 130kg짜리 친구가 보이는 거야. 안 보기가 힘들어. 저 친구 이거 여자들 배구하는 거 보러 왔네.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서는. 근데 이 친구가 여기서 뭘 하냐면 팝콘을 줍고 있어요. 스포츠 경기 볼 때 미국은 핫도그나 뭐 팝콘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근데 보통 큰 경기장에서는 핫도그를 팔아. 근데 여기서는 핫도그는 안 팔고 팝콘만 팔아. 그래서 팝콘을 먹다가 남긴 게 많이 떨어져 있어, 땅에. 팝콘을 모으고 있어요. 땅에, 그러니까 팝콘 통이 땅에 있는 거지 팝콘이 땅에 있는 건 아니야. 팝콘 통을 주우러 다니는 거야. 그냥 쓱 보고 그냥 지나가. 여기서는 그냥. 당연히 마이클은 그 팝콘을 주워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먹으려고 하는 거야. 애가 양이 얼마나 크겠어. 고등학생이 190에 130kg 나가고 운동을 잘 하시는데 양이 얼마나 크겠어요. 얘 삼겹살집 데려가면 15인분 먹어 혼자서.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그래서 이게 저소득층의 이제 문제이기도 한데 미국에서 이제 비만율이 높은 사람들이 보통 저소득층이 더 높죠. 우리나라도 조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왜냐면 안 건강한 음식을 먹으니까. 설탕 많이 들어간 음료수. 막 미국에서 세일하면은 물보다 더 싼 게 콜라잖아. 맨날 설탕 들어간 콜라 먹지, 팝콘 먹지, 과자 먹지, 햄버거도 싼 것만 먹지. 그러니까 안 좋은 것만 먹으니까 애들이 살이 찌는 거야. 건강한 음식 먹으면 살이 덜 찌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학교에서도 막 수업에 대한 평가를 선생님들끼리 하고 있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5월을 이제 뒷담을 깝니다. 내 시험지도 백지로 냈어. 걔 수업 못 따라옴 이러면서 약간 뒷담을 까고 있는데 마이클 오어가 작문 시간에 썼다가 쓰레통에 버린 거를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 좀 이렇게 마이클 오어의 담임격인 그분이 쓰레통에 주워가지고 이제 구겨진 걸 펴서 읽어봤는데 선생님들의 좀 비판이 좀 써 있어요. 나는 글을 잘 못 읽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실제로 IQ 80이 아니에요. IQ 테스트를 볼 때 지문을 잘 이해를 못한 거야. 왜냐하면 난독증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해주면 잘 알아들어요. 근데 난독증이 있어서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병이야, 병. 톰 크루즈도 난독증이 있었다 그러죠. 톰 크루즈가 난독증이 있어서 대본을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종교의 힘을 빌려서 또 치료를 했다, 뭐 그런 또 유명한 일화가 있고요. 난독증이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일기같이 좀 써놓은 거야. 자기는 글 읽으면 이해를 잘 못하는데 선생님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 뭐 이런 걸로. 선생님들이 다행히 좋은 선생님들이라서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이렇게 하지 않고 약간 창피해하는 게 어디야. 그래서 마이클 오어를 가르칠 때는 읽어줘라, 이걸 이제 선생님들이 알게 됐어요. 착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클 오어가 팝콘 주워서 많이 처먹고 기분이 좋아졌어. 당이 혈당이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을 수 있잖아. 그래서 학교에 이제 놀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놀이터에는 이제 유딩들 4살 막 5살 이런 여자애들이 막 시소 타고 그네 타고 있어. 마이클 오어는 어린이들을 좋아해요. 너무 착해 애가. 생긴 것만 저렇고 너무너무 착해. 그래서 애기들한테 가서 하이 이러니까 애기들이 에 이러면서 도망가. 근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때 아까 그 부잣집 아들내미, 막내 아들내미 한 초등학교 1학년쯤 되는 애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도망가지. 오어는 이 아이가 얘기하는데도 약간 주눅 들었어. 너처럼 크고 무섭게 생긴 애가 인상 쓰면서 얘기하니까 도망가지. 웃으면서 하이라고 해야지. 그리고 얘한테 이제 관심이 생겼어요. 마이클 오어. 마이클은 보통 줄여서 마이크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빅 마이크. 너가 빅 마이크지? 이러면서 이제 이 피스트 인사를 하려고 해. 이 친구는 존나 개낭창해요. 이 그 자체. 초등학교 1학년인데 막 우리 아빠가 누구야? 우리 아빠가 맥도날드 회장이야. 옛날에 미시축구대학교 농구선수 주전 포인트 가드였어. 지금은 타코벨 사장이야. 안녕 다음에 또 보자. 이러고 야, 엄마 차 타러 가. 엄마 차는 BMW. 한 720D쯤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엄마는 방금 그걸 봤어. 차 안에서. 저 사람 누구야? 빅마이크야. 아 그래? 이거 그냥 가. 별 관심이 없어 지금은. 뭐라도 할 놈. 그렇지. 저런 친구가 아빠 사업을 이어받으면은 더 크게 키웁니다. 그리고 마이클 오어는 교감 선생님한테 어떤 소식을 듣게 돼요. 얼마 전에 신문 봤니? 아니요. 신문에 육교에서 추락해서 어떤 사람 한 명 죽었다고 신문에 났었잖아. 그게 너네 아빠였대. 방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구나. 아빠 기억하니? 아니요. 아빠를 거의 본 적도 없어요. 왜냐면 아빠가 애기만 싸질러 놓고 튀었거든. 이런 경우 많죠. 르브론 제임스 아빠 누군지 몰라요. 케빈 듀란트 아빠 누군지 몰라요. 버틀러 아빠 누군지 몰라요. 너무 많아. 마이클 조던이나 스테판 커리처럼 아빠가 누군지 알고 심지어 아빠가 좋은 아빠인 경우가 잘 없어요. 잘 없다까지는 아니겠지만 NBA나 NFL에서는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아빠 뭐 마지막 인사할래? 아니요. 그리고 이제 슬픈 표정이 돼요. 보니까 한두 번 본 적은 있는데 좀 안 좋은 분이셨나 봐. 참고로 이제 마이클 오어는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7형제쯤 됩니다. 전부 시설에서 키워졌고요. 전원 다. 그래서 형제끼리도 서로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되게 선진국인데 아직도 이런 집구석이 많이 있나 봐. 우리는 이제 이런 집은 잘 없잖아, 솔직히.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세탁소를 가요. 그리고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 이 친구가. 세탁소에서 어제 입었던 옷을 그 무료 수도에서 세탁기에 넣는 게 아니고 손 같은 거 씻으라고 놔두는 이제 물 나오는 데 있잖아, 세탁실에도. 거기에서 이제 공용 비누로 옷을 대충 빨어. 그리고 어떤 아줌마가 세탁기 돌리는 거 보통 세탁 돌려놓으면 한 40분 50분 걸리니까 딴 데 잠깐 갔다 오잖아. 그새 자기 걸 몰래 이어. 그리고 아줌마 돌아오기 전에 자기 거 빨리 빼서 이제 튀어요. 이러고 살아 얘가. 얼마나 짠하냐. 그래서 그 맨날 봉다리 들고 다닌다 그랬잖아. 봉다리에 옷을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오늘 입은 옷을 한 2, 3일 정도 입어. 2, 3일 정도 입은 다음에 이제 빨아야 할 때가 오잖아. 그러면 이제 세탁소에 가서 그 공용 세탁기, 동전 코인 세탁소 거기 가서 남들 빨래하는 데다가 몰래 넣어서 빨고 그걸로 갈아입고 헌 옷은 다시 이제 봉다리 넣어서 돌아다니고 이래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조금 난리가 났어. 마이클 오어한테 시험을 다시 치게 했는데 문제를 내가 읽어줬더니 얘가 50점을 맞았다. 반은 맞추더라. 오어 읽어주세요. 선생님들이 조금 귀찮아하긴 하는데 어쨌든 해요. 왜냐면 좋은 학교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이때가 뭐 할로윈인가 좀 그래. 그래서 이제 또 가족들이 또 재밌게 놀고, 워낙 이제 부자잖아. 이 집이 산드라 블록 집이 워낙 부자니까 아저씨 이제 운전하시고 아들내미 탔고 와이프하고 이제 같이 가고 뭐 가고 있는데 길에
아까 그 배구장에서 봤던 190에 130kg짜리 마이클 오어가 지금 좀 쌀쌀해. 초교율 좀 돼. 근데 반팔에 반바지 입고 길에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 코인 세탁소까지 가려고 전 재산을 써서 버스비를 냈어요. 그래서 몰래 세탁하고 돌아오는 길은 걸어와야 돼. 미국이 또 어지간히 커 땅이. 아까 내로부터 해가지고 오지게 걸어다녀 불쌍한 애들은. 이제 아빠가 창문을 내리고 마이클한테 빅마이크 어디가? 체육관이요. 그러니까 오케이 가. 아빠는 그냥 요 정도? 근데 이제 엄마가 눈에 밟힌 거야. 모성애가 발동이 돼가지고 이런 건 솔직히 여자들의 장점이야. 차 좀 돌려봐 자기야. 와이프 말 잘 듣습니다. 그래서 마이크한테 가서 헤이 빅 마이크 이 시간에 체육관에 왜 가? 체육관 닫았는데 너 체육관 가는 거 맞아? 예. 이 시간에 체육관 왜 가는데? 마이클이 뭐라 그런 줄 알아? 거기가 따뜻해요. 씨발가 이런 거 보면은 쉽지 않아.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이제 여기서 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대본을 좀 잘 썼어. 좋은 영화죠 이 영화가. 작품상 후보에도 들어갔던 걸로 알고. 그러니까 여기서 1차원적으로 잘 곳이 없어서요. 뭐 거기서 자려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약간 더 불쌍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조금 좀 자기적이다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 근데 이런 대사를 참 맛있게 잘 쓰는데 이 영화가 이 이후로도 이 시간에 체육관은 왜 가? 거긴 따뜻해요. 제가 좀 어린 친구들이나 좀 동물들한테 좀 많이 좀 그래요. 좀 대체로 좀 그래요. 그러니까 좀 어른들의 힘듦보다 좀 어린 친구들의 힘듦이나 좀 동물의 힘듦에 좀 잘 울긴 합니다 제가. 뭐 그런 사람 있잖아. 그래서 잠깐 고민하시더니 근데 남편도 알아요. 데려오겠구만. 남편도 알아. 와이프 어떤 성격인지. 차에 타라 그래. 집에 데리고 가. 집이 거의 궁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코벨을 잘 모르잖아. 타코벨이 미국 전 지역에 있는 프랜차이즈야. 사실상 뭐 KFC 정도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KFC 회장이야. 얼마나 부자겠어. 집에 갔는데 뭐 궁전이죠. 갔는데 딸내미는 이제 집에 있다가 깜짝 놀라죠. 마이클 오어 데리고 오니까. 근데 뭐 소파에다가 대충 이부자리를 펴주고 뭐 화장실 어디다 부엌 어디다 뭐 이렇게 알려주고 여기서 오늘은 일단 자 이렇게 했어. 그리고 하긴 했는데 걱정이 되긴 해. 산드라 블록도 내가 잘한 게 맞을까. 뭐 남편이 부자니까 역시 좀 달라.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알겠지. 그러니까 뭔가 도둑질해서 도망갔을 수도 있잖아. 값진 것도 많고 하니까 집이. 그래서 아침이 됐고 내려가기 전에 산드라 블록이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비명 지르면 보험사에 전화해. 그리고 밑에 내려가 봤더니 도둑질을 하긴커녕 이부자리가 잘 정돈이 되어 있고 마이클 오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문 밖으로 나가 보니까 저기 걸어가고 있어. 여기서 보통 이제 집에 가려고 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얘는 집이 없으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돌아가려고 어디로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때가 뭐 추수감사절 뭐 이럴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룻밤 신세진 것도 미안하니까 어차피 쫓겨나니까 그냥 먼저 간 것 같아. 그래서 아주머니가 쫓아가서 물어봅니다. 추수감사절인데 가족들이랑 함께 보내니? 보낼 리가 있나. 그래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안 그래도 부잣집인데 추수감사절에 얼마나 또 성대하게 먹겠습니까. 그래서 이 집은 이제 추수감사절에 뷔페식으로 맛있는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떠서 소파에 앉아서 미식축구를 보면서 밥을 먹는 게 이 집 룰인가 봐. 다들 접시에다 막 담아서 축구 보러 딱 가고 있고 마이클 오어는 이제 눈치 보이니까 조금씩 담다가 몰래 주머니에다가 빵 2개 넣고. 그러니까 얘가 할 수 있는 도둑질의 깡이 이게 끝이야. 주머니에 빵 2개 넣는 거 정도. 이제 그러고 자기는 여기서 못 어울리니까 그냥 그 부엌에서 식탁에서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지금 음식도 뭐 비싸 보이는 것도 안 집었어. 그냥 뭐 빵 같은 것만 존나 집어왔어. 배부른 거. 모닝빵 2개 넣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TV를 다 꺼버리더니 오늘은 식탁에서 먹어. 아 엄마, 아우 추수감사절에는 소파에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 1년에 한 번. 너 엄마 왕이야 여기. 퀸이야 퀸. 그래서 식탁에다가 완전 성대하게 차려놓고 크리스찬 집안이니까 기도하고 서로 손을 잡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 근데 마침 이제 마이클 오어의 건너편에 딸내미가 고등학생 딸내미가 앉아 있어서 이렇게 손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이 손 잡는 장면에서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일단 손이 존나 커요. 마이클 오어가 이 집 여고생 딸내미 손을 잡는데 손이 거의 어른 손하고 갓난아기 손 수준으로 손 크기 차이가 나. 근데 나는 이거는 예상은 했어. 왜냐하면 키가 워낙 크고 등치가 크고 이러니까 손은 당연히 크겠지. 왜냐면 여기 딸내미는 보통 체형이야. 키가 한 165 정도 돼. 말랐고 예쁘고. 나중에 얘 백설공주 하지 않냐? 영화? 아무튼 예쁘셔. 근데 내가 진짜 놀란 게 뭐냐면 마이클 오어의 옆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앞에 앉아있단 말이야. 이 집은 부잣집이라 식탁이 존나 커. 그래서 멀어 앞에가. 근데 마이클 오어가 팔이 너무 기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저 앞에 있는 애의 손을 잡아요. 팔이 말도 안 되게 길어 진짜. 그래서 이건 진짜 못 이기겠다. 이걸 어떻게 이기냐. 못 이겨. 이건 그러니까 단순 피지컬로 따지자면 은간우 위에요 얘가. 뭐 물론 싸우면 지겠지만. 그러니까 미식 축구를 하면 은간우보다 얘가 당연히 더 잘하지. 싸움은 지겠지만. 그리고 되게 화목하게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주머니가 이제 신경이 쓰이셔가지고 약간 현재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도 물어보고 옷도 사준다고 나가고 해. 근데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이 친구의 방어 기제예요. 이 친구는 자기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아까 아버지 돌아가신 얘기를 해도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모르는 거니 뭐 이렇게 물어봐도 말을 아예 안 해요. 그냥 항상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이게 이 친구의 방어 기제. 근데 아줌마가 잘 구슬려서 그럼 네가 진짜 싫은 거 하나만 딱 얘기해봐 이러니까 저는 빅마이크라는 별명이 싫어요. 알았어. 그럼 앞으로 그냥 마이클이라고 부를게. 마이클?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을 사는지를 잘 몰라. 그래서 이제 일단 니네 엄마한테 가보자 하고 이제 빈민촌에 가게 되죠. 빈민촌에 가니까 이제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제 흑인 친구들이 모여 있고 이제 그 중에는 빅마이크를 알거나 친구이거나 하는 애들도 있고 여기서 이제 대장질 하고 있는 애는 한 20대 한 초중반쯤 되고 딱 봐도 지금 호주머니에 총 하나 들어 있고 이빨에 금 2개 들어 있고 빅마이크한테 에이 빅마이크 막 이러면서 저 여자 뭐야 니 깔이냐 이러니까 그냥 모른 척 하고 저 새끼 싸가지 없이 그 중에서 이제 친한 친구랑은 이제 이렇게 이제 턱으로 인사하고 이제 엄마를 보러 오는데 엄마가 안 계셔요. 아마도 이제 저기 치료 감호소 같은 데 잠깐 들어가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엄마가 이제 약에 완전 절어 계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엄마를 못 찾고 옷을 사러 오는데 아주머니가 좀 그나마 존나 큰 옷 중에서는 예쁜 걸 좀 추천을 해주시거든. 하와이 셔츠 같은 거. 근데 싫대. 그리고 이제 옷을 고르는데 꿀벌 같은 옷을 골라옵니다. 폴로 옷 같은 건데 여기 셔츠 폴로 셔츠 같은 건데 갈색하고 노란색 줄무늬 꿀벌색으로 이제 해가지고 근데 저 크기 옷을 파는 것도 신기하긴 하다. 이러고 이제 제가 상당히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나와요. 이제 이 어머니가 마이클 오어 포함해서 이제 자식들 학교에 등교시켜주고 브런치 모임에 갑니다. 이 브런치 모임은 이 동네에서 난다긴다 하는 부잣집 와이프들 한 6명 정도가 브런치 하고 계시고 여기는 샐러드가 4만 원이야. 여기 먹으면서 이제 빅 마이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주 나도 우리도 배워야 돼 이러면서 아줌마들 특유의 그러니까 부자 아줌마들 특유의 그거 있는 거 아니야. 응? 아주 그냥 대단하셔. 타코벨 안주인 아니시랄까봐 아주 대단하셔. 우리 거기 모금 활동이나 좀 할까? 그 빈민촌 막 이러고 있어. 그런데
이 아주머니 중에 이제 한 명이 근데 걱정은 안 돼요? 무슨 걱정이요? 아니 마이클은 건장한 흑인 녀석인데 근데요? 그 집에 딸도 있잖아요. 이러니까 아주머니가 산드라 블록 아주머니가 표정이 싹 변하더니 입을 탁 닦더니 저는 이제 이 모임은 오늘까지만 나오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그리고 아까 걱정해 주신 분 Shame on you. 부끄러운지 아세요? 이때 그 아주머니의 표정 연기는 기가 막힙니다. 진짜. Shame on you 듣고 나서 그 약간 부끄럽고 약간 수치스럽고 약간 그런 표정을 탁 진짜 일순간 표정이 변하는데 진짜 연기 잘하더라. 그냥 그거 딱 하나였어요. 막 천박하게 당신이 머릿속에 천박한 생각을 하니까 그런 천박한 의심만 하는 거 아니야 이 예편네야. 막 이렇게 천박하게 하질 않아요. 그냥 Shame on you 이러고 그냥 가. 이게 타코벨 안주인 클래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그 선생님하고 좀 상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마이클이 이제 갈 곳이 없는 거를 알게 됐잖아. 이러니까 산드라 블록이 집에다가 마이클 방을 하나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인테리어 사업 하시거든. 본인 성엔 안 차. 그래서 야 좀 아직 지저분하고 뭐 좀 잘 못되긴 했는데 일단 자. 일단 좀 지내. 내가 나중에 방 예쁘게 꾸며줄게. 그리고 침대도 급하게 일단 네 체격에 맞게 구했는데 아우 너무 못생겼다. 내가 이쁜 걸로 침대 짜줄게.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마이클이 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네 방이지. 처음 가져봐요. 그래. 가난하면 네 방 못 가졌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마이클이 아니요 제 방 말고 침대를 처음 가져봐요. 마이클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침대에서 자는 거예요. 우리는 좀 이제 침대 문화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요새 침대에서 많이 주무시지만 근데 미국에서는 당연히 침대에서 자야 되잖아. 근데 얘가 이제 16살이 될 때까지 만 16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침대에서 자본 적이 없어. 맨날 여기저기 떠돌아다녀가지고 맨날 소파에서 자고 바닥에서 자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산드라 블록이 혼자 이제 조용한 데 가서 이제 약간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죠. 산드라 블록도 지금 긁혔죠. 그러니까 내가 좀 뭐 소위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해가지고 좀 어려운 가정 형편에 사는 분들을 여태까지 많이 도와왔어.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나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나조차도 사실은 정말로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을 1도 이해 못한 게 아닐까. 네 방 처음 가져봐? 내가 해줬지요. 아니요. 침대에서 처음 잡아요. 그럴 줄은 몰랐으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 뉘우침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약간 마이클이 짠해서 좀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참으려고 간 것도 있겠죠. 어쨌든 다행히 마이클의 성적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선생님들이 전부 다 거의 1대1로 시험 볼 때 옆에서 읽어주고 이해 잘 못하는 거 있으면 따라다니면서 막 알려주고 해요. 선생님들이 존나 착해. 그리고 마이클은 약간 색깔만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꿀벌 패턴인데 갈색의 노랑, 검정의 노랑, 파랑의 노랑 이런 식으로 색깔만 좀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안 그래도 등치가 오지게 큰데 계속 이런 옷만 입고 다니니까 이제 학생들도 많이 쳐다보고 하는데 애가 착해서 학교에서 트러블이 1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강호동 아저씨보다 키가 7cm 크고 체중이 10kg가 더 나가. 고등학생 때 기준으로 강호동 아저씨보다 10cm 크고 10kg 더 나가는 친구가 꿀벌 옷을 입고 다니는데 CFP 100%가 나오는 친구야. 싸움이 날 리가 없죠. 이제 이러고 이제 마이클이 이 집에 오고 나서 처음으로 외식을 하게 됩니다. 외식을 하는 차 안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또 이제 그 주니어 애가 초딩 애가 야 우리 집 타코벨이라고 뭔지를 몰라. 타코벨에 안 가봤어 이 친구는. 타코벨도 비싸 얘한텐. 타코벨이 전국에 매장이 100개도 넘어.
그러니까 마이클이 얘기하죠. 그래서 아저씨가 일을 안 하시는 거야? 야, 매장 100개 있으면 일 좀 하지 말자, 좀 쉬자 좀. 씨. 그러면 너는 타코벨에서 항상 공짜로 먹어? 평생 공짜지. 그럼 남는 음식은 어떻게 돼요? 위생상 버려야지. 필요한 사람한테 주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이제 타코벨에서 이제 남은 음식 불우한 가정한테 이제 기부하는 시스템도 이제 여기서 생기게 되고 참 좋죠. 그리고 이제 어떤 고급 식당에 이제 가서 이제 밥을 먹기 전에 그 웨이팅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서점이 있어서 서점에서 책을 이제 보는데 이제 꼬맹이가 애니까 아직 7살 8살쯤 되니까 동화 코너에서 이제 책을 보고 있으니까 누나도 이제 거기 따라가서 나도 어렸을 때 이거 봤었는데 막 이러면서 동화책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어. 아빠 빼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동화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마이클 너는 엄마가 뭐 읽어줬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어봤는데 딸내미 표정이 싹 변하는 거야. 엄마 씨 눈치 좀 씨. 우리 엄마 또 눈치 없다 또. 아니 평생 침대에서 자본 적도 없는 애가 뭔 엄마가 동화를 읽어줘. 그러니까 마이클이 그래도 이제 마음을 좀 연 상태니까 엄마가 무슨 동화 읽어줬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식사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식당 안에 어떤 남자가 서빙을 하고 있었는데 마이클이 그 남자를 보더니 표정이 갑자기 엄청 심각하게 변하더니 식당으로 성큼성큼 들어가서 그 서빙하는 웨이터를 끌어안아요. 한참. 이제 뻔하지만 형이죠. 이제 거기서 일하는지도 몰랐고 당연히 어렸을 때 헤어져서. 그래서 언제 보고 지금 만난 거야 이러니까 이제 옛날 기억이 살짝 나오는데 이제 아주 어릴 때 뻔하지만 엄마가 이제 좀 약에 많이 취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호관리국에서 나와서 아이들이 많아 또 한 서너 명 되는 어린 애들을 강제로 엄마한테 다 떼어내고 그 애들도 이제 다 떼어내서 다른 보호소로 보내지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이제 마이클한테는 좀 많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엄마랑도 떨어지기 싫었고 형들이랑도 떨어지기 싫었는데 강제로 떨어졌고 어떻게 알아봄 형제는 알아보죠. 그래도 기억이 있을 때 헤어졌으니까 아마도 한 4살 5살쯤에 헤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알아보죠. 그리고 이제 이 집이 점점 이제 활기를 찾아요. 그래서 집안도 되게 좀 활기차지고 원래도 화목했지만 더. 그리고 이제 연말 연시에 이제 외국은 가족 사진을 좀 많이 찍더라고요. 저도 이제 프렌즈 같은 거 보고 알았는데 이 보통 좀 미국에서는 이런 문화가 있나 봐요. 연말이나 연시에 자기 가족 사진을 찍어서 친척들한테 보내주는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여기에도 이제 그게 나와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 타코벨 집안은 사진을 찍고 다 찍고 나서 이제 약간 서비스샷 기념으로 마이클 너도 와서 찍어 이렇게 엄마가 얘기하는데 아빠는 살짝 불편해요. 이거 가족 사진인데. 근데 어쨌든 엄마가 하자니까 엄마가 여왕님이잖아. 해.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는데 하필이면 또 이게 제일 잘 나오네. 그래서 이제 마이클이 들어간 사진을 친척들한테 이제 보내주죠. 이제 새해 인사하고 함께. 그리고 이제 삼촌한테 이제 전화가 와요. 야, 너네 가족 사진에 그 까맣고 큰 애는 뭐냐? 이제 그러고 이제 아까 그 쉐임 온 유 그게 있었잖아. 그게 사실은 조금 이제 뒤에 지금 나오는 건데 엄마가 딸내미한테 가서 단둘이 너 솔직하게 얘기해. 마이클이 있어서 불편하니? 그러니까 딸내미가 그 멍청한 애들이 하는 얘기 듣지 마. 걔들이 뭐라 하든 알 바 아니야. 나 DC 안 봐. 엄마도 보지 마. 그러니까 학교에 이미 좀 안 좋은 소문이 있나 봐. 뻔하죠. 근데 다행히 딸내미가 엄마를 닮아서 강단이 있어. 그래서 신경 안 쓰고 자기는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잘 지내고 마이클이 학교에서 애기들 좋아해서 막 그네 밀어주고 막 이런 것도 본단 말이야. 마이클 착한 건 이제 누가 봐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문이 신경 쓰일 텐데도 학교에서 딸내미가 이제 마이클을 만났는데 옆에 일부러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공부도 하고 마이클도 그런 소문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클이 말은 안 하지만 너 여기 앉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표정을 지으니까
집에서는 같이 공부하잖아. 유난 떨지 마 이 새끼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집은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되게 착한 영화지만 이 집안 사람들은 다들 멘탈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성적이 돼서 첫 미식축구 훈련을 받게 되는데 등치가 엄청 크고 오펜시브 라인맨을 하든 디펜시브 라인맨을 하든 상대 라인맨을 날려버리고 쿼터백을 덮치던지 아니면 우리 쿼터백 쪽으로 상대 공격수들이 수비수들이 못 오게 막아준다든지 이걸 해야 되는데 얘는 시합 중에 막 하늘에 날아가는 풍선 보고 있고 누가 너무 힘들어하면은 미안 내가 너무 세게 했지 막 이런 친구야. 나중에 적성 검사를 하는데 보호 본능이 100이 나와요 이 친구가. 공격성이 2점인가 나오고 보호 본능이 100점이 나와.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공격 막 이렇게 야수성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친구야. 초식동물이야 그냥. 사슴이야 사슴. 몸만 존나게 컸지. 인간 리트리버. 그래서 막 훈련도 하고 막 뭣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의미가 없어. 왜냐면 하면 뭐해. 공격성이 제로인데. 그래서 생각보다 미식축구를 오지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클이랑 많이 친해지고 했으니까 엄마가 너 이제 뭐 만 17세인가 뭐 미국이 만 17세인가부터 뭐 운전면허를 따나봐. 16세인가부터 뭐 생일이고 만 몇 세 됐는데 뭐 소원 없니? 이러니까 운전면허 갖고 싶어요. 왜? 차 갖고 싶어? 이 새끼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나? 이랬는데 아니 신분증이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는 출생신고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자기 집 주소가 있었던 적도 없고 이러니까 어디 갈 때마다 맨날 너 누구야? 마이클 오어. 집 어디야? 집이 없어. 부모님 어디 계셔? 부모님이 없어. 맨날 이런 상황이었을 거 아니야. 길거리 돌아다니다 경찰이 뭐 불시 검문을 하든 뭘 하든 몇 살이야? 15살이야. 구라칠래 이 새끼야 막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분증을 갖고 싶어서 민증은 이제 좀 있어야 나오잖아. 그러니까 운전면허가 먼저 나오니까 갖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부자고 하니까 아주머니가 운전면허 딴 김에 차도 하나 사줬어. 트럭으로. 이제 둘이 이제 엄마가 바빠서 마이클이랑 여기 이제 초등학교 아들내미랑 같이 다운타운 쪽으로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서로 막 끝말잇기 하고 랩하고 춤추고 놀고 이러다가 이제 실수로 이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일하고 있다가 아들 교통사고 났다 그래서 너무 놀래서 이제 뛰어오죠. 근데 정말 다행히 여기 처음에는 나도 좀 큰 사고 난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얘 버려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사고 내서 그 아들내미가 코피만 딱 났어요. 하나도 안 다치고 코피만 났어. 근데 처음에 그 119 거기 침대에 누워 있는데 피가 나 있어가지고 존나 큰 사고 난 줄 알았잖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진짜 코피만 딱 났어. 그리고 이제 119 구급대원한테 이제 잔소리를 좀 들어요. 아직 애가 7살밖에 안 됐으니까 앞에 태우면 안 돼요. 에어백이 터지면 어린 애들은 교통사고보다 에어백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뒷자리에 태워야죠. 왜 앞자리에 태웠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차가 에어백이 안 터진 건가요? 에어백 터지긴 터졌던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안 다쳤네요. 참 다행이에요. 이러고 넘어갔어. 근데 알고 봤더니 마이클 오어가 에어백이 터지는 거를 손으로 막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오어 손만 다쳤어. 반응 속도 돌았죠. 반응 속도 힘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코피만 난 거고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니까 이제 아주머니도 이제 괜찮다고 하고 이제 팔 치료하고 이제 훈련하는데 미식축구를 여전히 못하죠. 이제 에어백이 어린 친구한테 덮쳤을 거 아니야. 덮치는데 마이클 오어가 이제 손으로 팍 쳐버리니까 에어백이 나오다 말아서 코피만 좀 난 거야. 만약에 원래 터지던 대로 팍 터졌으면은 보통 어린아이들이 에어백 때문에 막 흉골이 골절되기도 하고 얼굴에 맞으면은 막 얼굴이랑 목 같은 데 큰 부상이 오기도 한다고 하죠. 위험할 수 있었죠. 그래서 훈련을 하는데 선생님이 계속 일반적인 미식축구 선수를 훈련시킬 때처럼 훈련을 시켜요. 넌 전사야. 넌 파이터야. 넌 아무한테도 안 줘. 넌 다 죽여버릴 수 있어. 정진, 압도 다 죽인다는 마음가짐으로 막 이런 식으로 애를 알려줘. 되냐고.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야수성을 끌어올려. 엄마가 보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존나 무례하긴 한데 쿼터백을 데려오면서 테일백이구나. 테일백 데려오면서 얘가 네 동생이야. 얘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야, 쿼터백 있지? 얘가 나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요. 지켜. 이러고 이제 오펜시브 라인맨을 시킨 거예요. 오펜시브 라인맨은 우리 편 공격하는 애들을 지켜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잘 지키잖아. 이제 이날부터 미식 축구에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뭐 그냥 넘사벽이죠. 그리고 이제 생애 처음으로 시합을 나갑니다. 주변에 이제 라이벌 학교. 근데 시작하자마자 인종차별 당해요. 관중석에 상대편 에이스의 아버지인데 존나 불공평하네. 저기는 검은 곰이 나왔어. 막 이러면서 인종차별을 막 갈기고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이제 경기를 시작하는데 상대팀 선수들은 진짜 막 잡아먹을 듯이 막 연병을 해. 그리고 나서 막 자기 팀이 포인트 내고 막 이러면은 마이크로 덩치 크니까 와서 막 놀리고 막 뚱땡이 추락 막 이러고 이지랄하고 뭔지 알잖아. 미국 놈들 잘하는 거. 닌 나한테 안 돼 이 새끼야. 막 이러니까 관중석에 있던 아빠가 우리 아들 마이슨 아주 맥주 먹고 임신했더니 아주 애가 그냥 애드립이 찰져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이크로가 처음엔 좀 고전해요. 고전을 하다가 아까 그 상대편 그 친구가 이제 이거를 너무 트래시 토크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우리 편 감독이 너 트래시 토크 좀 그만해 이러니까 그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이 감독 우리 팀 감독도 아니잖아.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막 연병을 하니까 감독 아저씨가 화나가지고 이 새끼가 뒤질 막 이렇게 하다가 약간 작은 싸움이 나요. 그때 우리 편 선수가 막 좀 맞기도 하고 마이크 로어가 눈이 돌아갔어요.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상대 그 디펜스 라인맨을 밀어서 중앙선부터 경기장 끝까지 밀어버립니다. 넌 지킨다. 밀어서 넘어뜨리면 되거든. 경기장 끝까지 그냥 밀고 가버려. 그래서 장외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갑자기 상대팀에서 항의를 해. 파울이라고. 주심들이 모여. 한 명이 이거 파울 같은데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정심이 있잖아. 주심 중에서도 이제 메인 주심이 무슨 파울인데 이러니까 너무 과한 태클? 너무 과한 블로킹? 그래서 감독이 마이클 로어한테 와서 잘했다면서 야 근데 왜 이렇게 멀리 밀었어? 이러니까 버스 태워서 집에 보내려고 정류장까지 밀었어요. 이 친구도 트래시 토크 좀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트래시 토크 인재야. 여태까진 말수가 적었는데 입 트이니까 좀 치더라고. 그래서 이제 경기 승리하고 꼬맹이 초딩 애가 집이 부자니까 또 캠코더를 들고 다녀요. 이 친구가 이걸로 마이크 로어가 상대 꽤 덩치 큰 애를 경기장 끝까지 밀고 가는 거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난리가 나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수많은 대학 스카우터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제 다음 주에 여러 명문대, 그러니까 풋볼 명문대 코치들이 직접 와서 마이크 로어 좀 직접 보고 싶다. 왔는데 산더미만한 애가 있네. 와 선수 잘 키웠네요. 이러니까 코치가 열심히 했습니다. 쥐가 뭘 했는데? 저 친구 허벅지, 엉덩이, 허리, 팔이 커지는데 네가 뭘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심지어 코칭도 아줌마가 다 해줬는데. 이제 거기서 힘을 한번 보여주죠. 이 팀에서 두 번째로 큰 친구하고 이제 밀어내기. 그 마랑 아저씨 채널에서 한 번씩 했던 거 그거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둘 셋 하면 서로 밀어내는 거 그거 있잖아. 그걸 하는데 이제 당연히 날려버리죠. 그거 보고 이제 대학교 코치들이 다 전화기 들고 야 마이크로 이제 다음 드래프트에 나오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이 친구가 고등학교에 처음 들어오니까 이제 고1인데 무슨 드래프트 이러실 수 있잖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저기 전전하다 보니까 좀 이것저것 엉킨 게 있고 이 친구는 아마 졸업반인 것 같아요. 벌써 고등학교도 한 10군데 다녔고 벌써.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명문대학교 풋볼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난관이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학점. 좋은 대학교들은 학점 기준이 꽤 높게 100점 만점으로 치면은 평균 80점을 맞아야지만 풋볼 장학생으로 들어갈 수 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운동만 하는 운동부 친구가 전 과목 평균 80점을 맞는 친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서장훈 아저씨 정도 되겠죠. 별로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게 너무 당연해. 그래서 이제 아주머니가 개인 과외 선생님까지 고용을 해서 이제 마이클 오어의 성적을 2학기 내로 평균 80점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굉장히 착한 영화예요. 참고로 이제 여기서 약간 위트가 나오는데, 이 아주머니도 이분들이 나온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온 사람, 이 지역 토백이,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학교 나온 사람, 이 여기 아주머니하고 이 아저씨, 타코벨 아저씨도 대학교에서 만났어. 그 대학교가 이 주변에서 이제 제일 잘 나가는 대학교고, 그 대학교에 매년 아주 큰 돈을 후원하기도 해. 그러니까 아까 생활체육 이쪽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미국은 프랜차이즈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높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단지 프로팀 한정이 아니라 내 고향의 고등학교 팀도 응원팀이 있어. 내 고향의 대학팀도 응원팀이 있어. 내 고향의 프로팀도 응원팀이 있어. 이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오고 프로까지 뛰는 걸 보게 되니까 충성심이 없을 수가 없어.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하고 똑같은 대학교를 나온 공부를 되게 잘하는 개인 과외 전문 선생님을 고용을 했어. 다 조율이 맞춰지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래도 저를 고용하시겠습니까? 너무 긴장이 되잖아. 이분 지금 고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뭔데요? 저는 이직입니다. 그 어머니가 괜찮아요. 저 공화당 지지자예요. 이럽니다. 우리로 치면 이직이죠. 예. 그러니까 요 지역이 애지간하면 다 일찍이야. 그리고 뭐 크리스찬이고 이러니까 다 민주당 쪽을 투표를 많이 하시나 봐.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 딴에는 이제 중요할 수도 있잖아. 사실은 이직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해요. 이제 공부를 가르쳐 주고 다행히 공부가 잘 되고, 이제 공부를 하는 와중에 이제 미식 대학교 팀들이 다들 정말 많은 팀들이 마이클 오어를 원해요. 근데 여기 이제 초딩 꼬맹이가 있잖아. 그 꼬맹이가 이제 그 코치들하고 인터뷰를 해요. 우리 형이 그 대학교에 가면 뭘 해주실 수 있죠? 우리 대학교 식당에는 바베큐를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게. 플러스 1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전국에서 제일 예뻐. 플러스 2점. 막 이지랄을 하고 있어, 이 새끼. 여기서 이제 굉장히 똑똑한 미식축구 감독님이 한 분이 계신데, 이 초딩 친구가 관종이라는 거를 눈치를 채고, 우리 학교는 매 시즌이 열리는 개막전에 우리 남북전쟁 때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군인들이 묻혀있는 공동묘지부터 우리 학교 미식축구장까지 1마일 정도 되는데, 그 거리를 수많은 학생들과 수많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걸어서 입장을 하는데, 그 제일 앞에 너를 세워줄게, 초딩 친구. 합격. 좋은 거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실제로 마이클이 두 학교 중에 하나를 고민을 해요. 이제 성적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 학교도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가족이 대대로 연세대 집안이야. 타코벨 회장 아저씨의 할아버지도 연세대, 아버지도 연세대, 이 사람도 연세대, 이 사람 와이프도 연세대, 딸내미도 연세대 갈 예정. 공부 잘해. 근데 마이클이 하필이면 연세대하고 고대 중에 고르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연대 미식축구팀, 고대 미식축구팀 둘 중에 하나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어. 그 와중에 고등학교 아마도 주대회를 우승을 한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이 친구가 전 과목이 이제 B 이상이 나왔어요. B 이상을 맞아야 돼. 근데 딱 하나, 작문 수업만 B를 못 맞은 거야. C뿔을 받았어. 그 선생님만 B를 주면 되거든. 그래서 최후로 그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왜 B 안 주심? 최근에 성적도 좋은데 이러니까 마이클이 1학기 때 작문 과제를 내지 않았다. 나는 작문 과제 내지 않는 친구한테 절대 B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그때는 걔가 글을 아예 못 읽을 때니까 지금 내도 되죠? D를 봐서, 하지만 꼼꼼하게 볼 거야.
빠듯하게 볼 거야. 늦게 내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장문을 준비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좀 보시면 좀 감동받을 수 있는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 이제 장문을 제출을 하고 다행히 B를 맞아서 대학교도 갈 수 있게 되고 연대냐 고대냐 이제 고르기만 하면 되는 때가 와요. 그리고 그 선생님도 상당히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식이 오게 되고 모든 게 다 잘 풀릴 것 같은데 갑자기 우리나라로 치면 전국 학생 체육 관리 감독 위원회 감독관이 마이크를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착하게 흘러가면 이게 뭐 동화지 이게 영화겠어. 엄청 깐깐해 보이는 여자가 찾아와서 마이클 아주머니 양엄마 인터뷰를 좀 한 다음에 양엄마 잠깐 나가 계셔. 마이클이랑 대화 좀 할게. 이러고. 근데 마이클은 뭐 자기는 죄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그냥 앉아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유도신문 기술이 진짜 구단이야. 마이클? 네. Yes, ma'am. 혹시 그 양 어머니 아버지가 좀 대학 스포츠 같은 거에 좀 관심이 많이 높으시니? 아, 네. 맨날 풋볼 보세요. 아, 그래? 혹시 뭐 응원팀 같은 게 따로 있어? 예를 들어서 연세대라든지. 네, 연세대 광팬이에요. 두 분 다 연세대 출신이고. 아, 그래. 이런 일이 있던 적이 있어. 사실은 그 아이가 좋지 않은데 그 아이를 딱히 아끼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대학교에 좋은 선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일부러 운동을 잘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을 입양을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학교 쪽으로 학교를 가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 뭐 이게 말이 되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1년에 자기 모교에 기부금만 수십억씩 내는 사람들이거든. 자기 학교의 위상이 높아지는데 그 정도 할 만한 사람들이 있단다. 이거에 마이클이 긁혀요. 마이클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사랑 같은 걸 받아본 거잖아. 물론 엄마도 사랑을 하셨겠지만 엄마는 이제 좀 약에 취해 계셨으니까 진심인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 너무 어릴 때고. 근데 사실은 너 사랑한 거 아니고 너 이용해서 연세대학교 미식축구 전국 우승시키려고 그냥 너 이용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마이클이 긁혀요. 아직 어리고 너무 마음이 여리고 이러니까 계획적으로 너한테 접근해서 너한테 그런 걸 한 걸 수도 있다. 조사를 받고 1층에 내려오니까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잖아. 아주머니는 당연히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너무 순수한 마음이죠. 뭐 알바노야 그런 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되겠어. 근데 내려오니까 이제 얘는 이미 긁혀 있잖아. 아주머니를 보고 절 왜 연세대에 보내려고 그랬어? 좋은 학교니까. 연세대가 미식축구 잘했으면 좋겠죠. 이럴 줄 알았어. 나 바보 아니야. You liar. 이러고 차 안 타고 그냥 가버려 어디로. 그래서 아주머니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내가 잘한 게 맞을까. 마이클 말처럼 혹시 내가 그런 욕심을 조금이라도 품고 있었던 거 아닐까. 아니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진짜 있는지 난 궁금해. 자기 모교가 어떤 스포츠를 잘하길 바라가지고 운동 잘하는 애를 입양해서 양아들로 만든 다음에 걔를 가스라이팅해서 자기 모교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를 이게 진짜 이거 돼 이거?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겠지. 이제 이러고 이제 마이클은 좀 많이 긁혔잖아.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엄마를 보러 가요. 엄마가 보고 싶어졌어 갑자기. 그래서 그 빈민촌으로 가는데 엄마 보러 가니까 엄마가 안 계셔. 근데 아까 그 한 20대 초중반쯤 되는 이 동네 짱 먹고 있는 애가 마이클 보고 이요 이러면서 잠깐 들어와. 엄마 우리 집도 자주 오셔. 약 받으러. 기다리면 엄마 올걸? 거짓말 쳐. 그러니까 이런 새끼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인생만 망하면 되는데 남의 인생까지 같이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친구도 옛날에 운동했던 친구예요. 뭐 미식축구 했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자기도 운동 잘 나갔다 막 이런 얘기를 해. 근데 자기는 나쁜 길로 빠져서 이제 운동선수가 아니게 됐고 지금은 이제 약 딜러나 하고 있잖아. 근데 마이클 오어라는 이 동네에서 되게 유명한 유망주가 있어. 얘도 자기처럼 망가뜨리고 싶은 거야.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 마이클의 친구 중 한 명은 이 꼬드김에 넘어가서 여기 이미 이 갱에 들어갔어. 걔도 원래 육상 유망주였거든. 엄청 잘 치던 애였거든 중학생 때.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그만두고 여기서 갱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엄마 잠깐 기다린다고 하니까 막 술 한잔 하라 그러고 엄마처럼 뭐 한 대 빨래 막 이렇게 막 꼬셔 자꾸 운동하는 애한테 보호해주지는 못할 망정. 얘 친구는 쿼터백이었네 심지어. 재능 그 자체인데. 그래서 술도 주고 하는데 이제 안 먹죠 얘는. 근데 얘가 이제 긁으면 안 되는 걸 긁었어. 야 저번에 너랑 같이 왔던 그 아줌마 있잖아. 응? 골든맴 금발 아줌마 했어? 어때? 죽여? 막 이걸 한 거야. 그러니까 마이클 오어가 못 참죠 이거는. 응? 못 참아서 표정이 막 이렇게 썩어 있었지. 그러니까 이 새끼가 진짜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었어. 야 다음에 니네 집 놀러 가면 나도 한번 뭐 이걸 한 거야. 패드립을 너무 과하게 친 거야. 그래서 마이클 오어가 입 조심해 이러니까 이 새끼들 특 있잖아. 옷도리를 살짝 까서 보여줍니다. 왜 까서 보여주겠어요? 바지춤에 이제 권총이 들어있거든. 이 새끼들은 뭐만 하면 건법이야. 뭐만 하면 건법이야. 솔직히 싸우면 지잖아 솔직히 마이클 오어한테. 총 보여줘. 그러니까 리얼 무릎 꿇어 이 새끼야. 뒤지고 싶어? 근데 이제 그것까지만 하고 그냥 내가 미안해 이러고 이제 보냈어야 돼. 그래야지 서로 이제 가오 안 상하고 끝나는 건데 이 새끼가 총 보고 살짝 쪼니까 이 새끼 쪼네? 오케이. 내가 너희 집 찾아가가지고 그 금발 아주머니하고 그 딸까지 손을 봐줘야 네가 정신을 차리겠어. 이러니까 이제 마이클 오어가 도저히 못 참고 이제 멱살을 잡고 벽에다 날려버리죠. 그때 이제 뒤에 있던 꼬붕이 마이클 오어 머리에 총을 겨누어요. 마이클 오어가 순발력이 좋잖아. 그래서 총을 손으로 팍 치는데 총이 발사가 됩니다. 마이클 오어는 0.1초 차이로 안 죽은 거예요. 총이 발사가 돼요. 이 머리 바로 위에서.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 이제 두드러 패고 나와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서 죽을 뻔했어 진짜로. 권총이 발사가 됐어. 그리고 이제 길을 헤매고 있던 마이클을 아주머니가 찾아서 서로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죠. 서로 오해를 풀고 너 고대가 좋아? 고대 가. 그리고 그 전국 학생 체육회 관리 감독 그 사람 만나러 가서 굉장히 쿨하게 당신이 오해하는 그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고 이제 평화롭게 연대로 갑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이제 원래 이제 그 미국에서는 부모님의 의무가 여기까지잖아요. 아들이나 딸을 만 19세까지 키워주고 대학교를 가게 되면 그 대학교 기숙사까지 짐을 실어서 태워주는 것까지가 미국 부모님들의 이제 책임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미시시피 대학교,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닌 연대에 가서 기숙사 방에 짐 내려주고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마이클한테 너 여학생 임신시키면 내가 네 거 뜯어버릴 거야. 빠따 잘 놀려. 이러고 그냥 가버려. 왜냐면 눈물이 날 것 같으니까. 울 것 같아가지고 그냥 괜히 센 소리하고 차로 가버려. 차에 가서 울어. 그리고 이제 그즈음에 이제 신문 기사가 하나 뜨는데 아까 그 갱단에 마이클 친구 있었다 했잖아. 미식축구 쿼터백 하던 친구, 재능 있던 친구. 그 친구의 부고 소식이에요. 갱단 싸움에 휩쓸려가지고 이제 총을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게 이제 너무 아쉬운 거죠. 우리가 물론 굉장한 선수들을 많이 보고 있지만 지금도 정말 운동선수로서 꽃피울 수 있는 대단한 재능을 가진 애들이 있는데 안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나서 안 좋은 길로 빠져들어서 재능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저렇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마이클은 정말 행운이었죠. 마이클도 저렇게 될 수 있었고 사실 엊그저께 맞을 수도 있었어.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재능 같은 건 없고 노력으로 다 된다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진짜 이해를 1도 못 하겠는 게 이제 이런 건 거죠. 순전히 내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흑자일세의 다이어트 이런 건 이제 저의 노력으로 물론 할 수 있죠. 이런 것까지 뭐 재능이니 환경이니 이런 걸 탓하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제 제 노력을 하는 게 맞는데 의외로 꽤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운이 좀 따라야 하죠. 그래서 재능과 노력과 운 삼박자가 맞아야죠.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그 약속대로 초등학생 그 친구 마이클의 동생이 그 미식축구 거기 개막전 맨 앞에서 이제 저시기 하는 게 이제 나오고요. 영화 이제 마지막에는 그 실제로 이 영화의 주인공 블라인드 사이드 실화 치면은 나오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사진. 이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이게 영화 포스터고요. 여자 주인공 산드라 블록하고 남자 주인공 마이클 로어고 요게 실제 부부. 요분들이 실제로 이 친구를 입양을 해서 대학교를 보내준. 피지컬 미쳤죠. 엉덩이가 커야 돼. 한주먹 아저씨가 골반 크다고 욕을 많이 먹잖아. 이제 종목이 보디빌딩이어서 욕을 먹는 거지. 만약에 미식축구였으면은 한주먹 아저씨가 최고의 골반이야. 요게 이제 가족 사진. 실제로 아저씨, 아주머니, 마이클 로어 동년배 딸, 그 다음에 어린 아들. 요게 이제 가족이죠. 요 백인 아저씨도 한 덩치 합니다. 농구 선수셨거든요. 아저씨도 덩치가 커요. 이 언니도 그 미시시피 대학교에서 치어리더까지 했습니다. 미식축구 팀 치어리더를 했습니다. 멋지죠? 이 친구 큰 거 봐. 꼬맹이였는데 키 많이 컸네. 애기였는데 처음에. 요거는 이제 영화에서 가족 사진. 보기 좋죠? 외모가 다들 한 3단계 정도 버프되긴 했네요. 타코벨 회장은 픽션인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꽤 부자긴 한데 타코벨은 아마 PPL 아니었을까. 영화 만들려면 뭐 받아야지 어떡해. 그리고 이분은 실제로 많이 무섭게 생겼어요. 이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 190에 130km 나가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 오면은 과연 처음 보자마자 착할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나요?